안녕하세요. 너 얼굴 진짜 작다는 말을 괜찮게 생겼다는 칭찬인 줄 알고 착각에 빠져 살다가 뒤늦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현실을 깨달은 성형외과 전문의 리모 성형외과 대표원장 이호준입니다. 저는 얼굴이 작습니다. 그리고 무턱입니다. 어릴 때부터 턱 밑이 좀 늘어져서 사진을 보면 샤프한 느낌보단 좀 어리숙해 보이는 인상이 있었어요. 근데 얼굴이 작다는 말을 워낙 많이 들어서 이 정도는 무마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실제로는 무마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얼굴이 작은데 이중턱이 고민인 분들을 위해 무턱에서 이중턱이 잘 생기는 이유와 개선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턱인 분들은 대체로 턱의 길이가 짧고 뒤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턱이 짧으면 턱 밑이 조금만 처져도 정면에서 이중턱처럼 보이기 쉬워요. 그리고 턱이 뒤로 들어가 있으면 턱과 목 사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지방이 많지 않더라도 턱 밑 조직이 좁은 공간에 다 들어가지 못해 밑으로 돌출되기 쉽습니다. 즉, 지방이 많지 않은데도 골격 구조 때문에 이중턱이 생기는 거죠. 골격형 이중턱인 분들께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이중턱이 없는 사람들하고 지방량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이 많아서라기보다 턱 밑이 좁아서 이중턱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좁은 공간에서 턱선을 드러내려면 턱 밑을 최대한 비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턱 밑을 채우고 있는 게 속지방인지 근육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이건 초음파를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어요. 미리 파악하지 않고 속지방만 제거하면 수술 효과가 아쉬울 수 있거든요. 이분이 전형적인 골격형 이중턱의 초음파 형태인데 밑에 이복근은 크지 않은데도 피하지방과 속지방이 비슷한 두께로 관찰되죠. 따라서 속지방 제거가 어려운 단순 지방 흡입보다는 속지방까지 함께 제거하는 근육 묶기가 훨씬 드라마틱한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방을 제거해 생긴 빈 공간으로 활경근이 타이트하게 묶이면 피부와 근육이 잘 달라붙어서 뼈 수술 없이도 턱과 목의 경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분은 턱선이 없는 게 콤플렉스라 인모드를 몇 번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미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방이 꽤 많은 편이라 지방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할 만한 상태였는데 실제로 진찰해보니 보기와 다르게 골격의 영향도 컸습니다. 턱이 작은 편은 아니었지만 목이 굵어서 턱과 목 사이 공간이 좁아가지고 턱 밑 구조상으로는 무턱과 비슷한 형태였어요. 그러니 인모드를 반복해도 개선에 한계가 있었던 거고 근육까지 함께 묶어주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수술 후에야 본인의 턱과 목 간격도 좁았다는 걸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육까지 밀착되어야만 둔한 느낌이 사라질 수 있었고요. 이분도 비슷합니다. 턱 밑이 볼록하니까 본인은 스스로를 지방형 이중턱이라고 생각하고 오셨는데 실제로 진찰해보니 지방이 가려져 보이지 않았을 뿐 골격 구조가 무턱처럼 턱과 목 사이 간격이 좁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모드나 윤곽 주사를 반복해도 개선에 한계가 큽니다. 겉지방, 속지방을 함께 제거하고 느슨한 근육까지 조여야 턱목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음 분은 턱이 짧지는 않지만 뒤로 들어간 형태이고 앞턱 돌출도 없어서 무턱처럼 보이기 쉬운 모양입니다. 앞선 사례들처럼 턱과 목 사이 간격이 좁았는데 특히 옆턱 쪽은 손가락 하나도 들어가기 어려울 만큼 좁아서 턱선 경계가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턱이 작아도 피부가 얇은 분들은 지방 흡입이 잘 되면 옆턱 경계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분도 피부가 얇은 편이라 지방 흡입으로 옆턱선이 드러날 수 있었고 가운데 턱 밑은 근육 묶기를 통해 턱목각을 잡아줄 수 있었습니다. 턱 밑 공간이 상당히 좁은 편이셔서 꽤 강하게 근육을 조였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분도 턱이 작은 편입니다. 여기에 피부 처짐까지 동반되어 있었어요. 원래도 무턱 때문에 이중턱이 있었는데 처진 피부가 더해지면서 이중턱이 더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피부 처짐까지 완전히 개선하려면 거상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거상은 수술이 커서 부담스럽다면 근육 묶기만으로도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1주차에는 부기가 있어서 목 라인이 깊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부기가 빠지고 나니 형태가 훨씬 잘 잡혔습니다. 수술 후 가장 부기가 많이 생기는 위치가 턱과 목이 꺾이는 지점인데 부기가 빠지면 목 라인이 더 깊어지고 턱 밑도 더 달라붙게 됩니다. 다음 분은 사실 수술 전에도 이중턱이 아주 심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예뻐지고 싶은 게 당연하죠. 저처럼 희망이 꺾인 게 아니라면요. 진찰해보니 이중턱이 심하지 않은 것에 비해 제거 가능한 지방량이 꽤 있었고 근육도 느슨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면 턱이 작더라도 턱 밑이 더 밀착되면서 나이키 모양 턱목 각이 나올 수 있겠다고 판단했고 근육 묶기를 진행했습니다. 에스파의 카리나님처럼 모양이 잘 잡혔네요. 앞턱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원래 얼굴의 특징이 유지된 채로 턱선만 더 살아났죠. 제가 지향한 방향이 바로 이런 변화입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의 개성이 남아서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똑같은 얼굴이 나올 수 없거든요. 다음 분은 아마 더 젊었을 때는 방금 보셨던 분과 턱 밑 형태가 비슷했을 거고 그때는 이중턱도 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늘어지고 처졌습니다. 원래도 턱 밑 공간이 좁은 구조인데 피부까지 아래로 처지면서 이중턱이 더 심해진 거죠. 지방도 조금 있었고 근육도 느슨해져 있었고 거기에 피부 처짐까지 동반되어 있어서 근육 묶기와 함께 실을 이용한 피부 고정을 병행했습니다. 이 정도 피부 처짐까지는 거상으로 제거하지 않더라도 형태가 충분히 잘 잡힐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골격형 이중턱은 턱 밑 공간이 좁아서 최대한 조직을 비워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턱 밑 공간이 좁을수록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턱살은 더 심하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골격형 이중턱인 분들은 정면을 볼 때 턱 밑 형태가 개선되려면 숙였을 때도 튀어나오는 정도가 확실히 줄어들어야 합니다. 골격형 이중턱 역시 유지기간은 반영구적이지만 워낙 턱 밑 공간이 좁기 때문에 초반에는 작은 부기만 있어도 효과가 덜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로 유지되는 건 아니고 부기가 빠지면 다른 유형들처럼 형태가 점점 더 잘 잡히게 됩니다. 골격형 이중턱은 지방형과 달리 지방량이 많지 않더라도 이중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턱 밑 공간이 좁기 때문이라 양악수술이나 턱끝 수술로 턱 자체를 키울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지방을 제거하고 근육도 강하게 조여줘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집도위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가 있는 곳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죠. 다음 시간에는 이중턱의 세 번째 유형인 근육형 이중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